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마1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이요. 매크로 그리고 VBA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설명 자체도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생소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매크로도 좀 이해하기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본 강의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때 상세하게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십니다. 엑셀에 이제 강력한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 자, 엑셀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의 이름과 함수의 사용 방법, 인수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자, 그런 사용 방법만 아시면은 엑셀에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호출해서 그냥 가지고 와서 사용만 하시면 돼요. 그죠? 사실 엑셀에 이 함수 기능만 해도요, 자, 다른 어떤 프로그램하고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강력한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 함수에다가, 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에다가 또 사용자 정의, 자,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 외에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 함수를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능들도 이제 엑셀의 강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전 시간에 배우셨던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여러 가지 보고서도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엑셀의 기능을 좀 더 한층 더 강력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기능들입니다. 자, 이런 기능들 외에 그리고 제일 상위에 있는 가장 좀 고급 기능이 매크로하고 VBA 기능이에요. 자, 이런 기법들이 가장 고급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가장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매 강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충분한 실습 그리고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기출문제는 좀 자연스럽게 암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풀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가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하고 VBA 프로그래밍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각각에 대한 개념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충분한 실습을 통해서 제가 개념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크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자, 평균을 구한다. 자,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이때 한 번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주 이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주 이용을 해서 단축 키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바로가기 키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컨트롤 플러스 A, 자, 컨트롤 A라고 입력을 하면요, 바로 설정한 범위만큼의 평균을 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둔다라면은 어떻게 작업의 어떤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매크로가 되는 건데요. 자,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평균을 구하는 이 작업을 매크로라는 단위로 해서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내가 필요로 할 때만 그때 계속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자, 그렇게 어떤 엑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매크로를 만들 겁니다. 일단 만드시려면은 개발 도구라는 탭을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은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을 클릭을 하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면요, 매크로의 이름이라든지 바로가기 키,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 설명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 만들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상관이 없죠. 자,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누르고요. 자, A하고 같이 눌렀을 때 실행되도록 그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저장 위치는요,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합 문서냐, 새 통합 문서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냐,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설명은 이 매크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은 기록 중지라는 버튼이 만들어졌죠. 자, 지금 현재 기록 중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작업하는 것들은 매크로로 포함이 되어서 생성이 돼요. 마치 녹화를 하듯이, 녹음을 하듯이 지금부터 하는 작업들이, 이제 녹화가 되어서, 기록이 되어서 나중에 동일하게 작업을 할 때 읽어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기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평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홈에 가시면은, 자, 평균은 바로 구할 수 있도록 있죠. 자,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엔터.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녹화를 한번 끝내볼게요. 자, 기록 중지. 됐습니까? 자, 그럼 매크로가 만들어졌는데요. 매크로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매크로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생성되어 있는 정의되어 있는 매크로가 종류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생성한 이제 매크로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이제 여기 셀의 위치에 두고요. 실행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실행 누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만들었던 매크로가, 자,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또 실행. 자, 여기에서는 오류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자, 바로가기 키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겠죠. 자, 컨트롤,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A 눌러도 바로 이렇게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시는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평균 구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매크로라는 것은 반복 작업과 빈번하게 행하는 일련의 도작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한 번에 묶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묶어서, 바로가기 키만 입력을 하면요,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문서 작성이 좀 더 효과적이고요,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평균 구하기 매크로를 만들어서 바로가기 키를 입력했을 때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방 보여드렸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이렇게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매크로를 이제 기록하고 매크로를 이제 실행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록하는 것은 개발 도구 탭에 코드에 가시면은 매크로 기록이 있었죠. 매크로 기록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름이라든지 바로가기 키라든지 매크로 저장 위치 그리고 설명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기록이 끝났으면 이제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매크로에 가서 실행할 매크로를 선택을 하고 실행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자, 바로가기 키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바로가기 키를 누르시면은 바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탭 중에서 개발도구 탭이 있어야 됩니다. 엑셀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발도구 탭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도구 탭을 보여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2007에서는 오피스 단추가 있었지만은 2010 버전에서는 파일에 가서, 자, 옵션에 가서 여기서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 도구를 지금 체크가 보통 해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개발 도구 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릴게요. 기록 상자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이 창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잘 나와요. 자, 매크로 이름은요, 기본적으로 매크로 1, 매크로 2 이런 식으로 일단 이름이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데요. 자,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저처럼 평균해서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자, 임의로 수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름을 정할 때요, 규칙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름을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첫 글자는요, 반드시 문자가 들어와줘야 돼요.
문자. 숫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부터는 문자든 숫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백은 안 돼요. 공백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매크로의 이름에는 공백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조금 전 제가 이름 입력할 때 평균 구하기에서 언더바, 그러니까 밑줄 표시했죠. 평균하고 한 칸 띄우고 구하기 입력 안 했습니다. 자, 그렇게 입력하면 오류 발생을 해요.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띄어쓰기, 공백 입력이 안 될 때는 밑줄로 해서 대신을 하죠. 그래서 밑줄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바로가기 키 입력하지 않아도 매크로는 기록 가능해요. 매크로를 만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입력을 한다라면은 영문자만 가능해요. 숫자 안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고요. A, B, C, D 해서 알파벳으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영문자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자,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우선순위가 높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엑셀 내에도 바로가기 키 있잖아요. 그죠? 메뉴를 바로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바로가기 키가 있습니다. 자, 이 바로가기 키하고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하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충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우선적으로 실행을 할 거냐? 매크로에 있는 바로가기 키를 먼저 우선적으로 실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엑셀의 바로가기 키로 정의된 것도 매크로에 정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고 우선순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저장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통합 문서에 매크로가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새 통합 문서에다가 매크로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매크로라는 것은 자, A라는 통합 문서, B라는 통합 문서, C라는 통합 문서가 있다라면은 A 통합 문서에서 M1이라는 매크로를 정의를 했다. 그러면은 A라는 통합 문서가 반드시 실행이 그래야만 이 매크로를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만일 B라는 통합 문서가 실행된 상태에서 M1이라는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느냐? 실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M1이라는 매크로는요, 이 통합 문서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통합 문서라든지 시트를 실행을 해야만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이용이 되는 매크로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매크로는 실행을 하고 싶다. 자, 그런 매크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 매크로는 별도의 특수한 통합 문서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특수한 엑셀 통합 문서가 personal.xlsb라는 통합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만일 저장하게 되면요. 자, 이 특수한 엑셀 통합 문서에 저장이 되고요. 특징은요. 엑셀만 실행되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문서, B라는 문서, C라는 문서 상관이 없고요. 엑셀만 실행이 되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크로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요. 확장자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확장자 XLSB 뒤에 B가 붙습니다. 자, B가 붙고요. 자, 퍼스널은 개인용의 의미가 있죠. 자, 보통 우리가 PC라고 할 때 P가 뜻하는 것이 개인용 컴퓨터라고 그래서 퍼스널의 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ersonal.xlsb가 붙습니다. B가 붙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매크로 대화 상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대화 상자는요. 자, 실행을 했을 때 보여지는 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매크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오죠. 매크로를 선택을 해서 실행 버튼 누르시면 선택한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창을 띄우는 방법은 물론 이제 매크로에 가서 띄울 수도 있지만은 Alt 누르고 F8번 누르면요.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버튼이 있죠. 자, 일단 실행이라는 버튼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할 건데요. 그거 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버튼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매크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기 때문에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코드. 쭉 명령문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자세한 것은 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라는 것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기록 버튼 눌러서 쉽게 만든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그 단계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행이 되는데요. 자, 이것을 실행하는 것을 실행 버튼 누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실행이 되는 거고요.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고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요.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되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코드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단계씩 실행이 된다. 자, 그리고 편집 버튼이 있습니다. 편집. 자, 말씀드렸다시피, 매크로 1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록 버튼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게 되면은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읽어드려서 편집을 하려면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VBE라고 하는데요. 자, 이 편집기를 호출을 해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누르게 되면요. 매크로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자, 그 창이 VB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VBE를 이용을 해서 매크로를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의 이름. 자, 매크로의 이름. 조금 전 매크로의 이름을 줬잖아요. 그죠? 매크로 1이다. 그럼 이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 내용. 자, 매크로의 내용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해서 수정할 수 있고요. 자세한 것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옵션에서는 자, 옵션 여기 버튼 있죠. 자, 옵션 누르시면은 바로가기 키. 자, 여기 입력을 해서 또 변경할 수 있고요. 설명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삭제하는 거죠. 선택하고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매크로 이름 정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크로 이름의 첫 번째 글자는 숫자가 아닌 문자여야 된다. 맞고요. 두 번째부터는 숫자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공백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대신 밑줄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쵸?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밑줄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다음 중 새 매크로를 기록할 때에 작성 과정으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자, 매크로를 이제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만들려고 하는데 설명이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자,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이 포함될 수 없으며 항상 문자로 시작되어야 된다. 맞고요. 절대 참조로 기록된 매크로를 실행하면 현재 셀의 위치에 따라 매크로가 적용되는 셀이 달라진다. 아니죠. 절대 참조가 있고 상대 참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참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상대 참조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것은 상대 참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매크로 저장 위치를 설정하면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항상 실행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엑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로가기 키를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하면 엑셀에서 사용하던 바로가기 키는 사용할 수 없다. 자, 해석을 잘 하셔야 되죠. 우선순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바로가기 키가 컨트롤 A다. 자, 컨트롤 A가 엑셀에서 바로가기 키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크로에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컨트롤 A라고 입력하게 되면은 엑셀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는 사용할 수 없죠. 그때마다 매크로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출문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로 뭐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 들으시면서 끝내십시오. 자,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 실행은 매크로 이름 상자에 실행할 매크로 이름을 선택을 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한다. 그러니까 매크로가 쭉 있죠.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실행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된다. 자, 나머지는 문자, 숫자, 밑줄 문자, 그리고 공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백은 안 되죠. 자, 공백 대신에 밑줄 문자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매크로 바로가기 문자로 골뱅이나 샵과 같은 특수 문자 안 되죠. 숫자 안 됩니다. 영문자밖에 안 돼요.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엑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한다. 자, 우선순위가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반복 작업과 빈번하게 행하는 일련의 조작을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자, 바로가기 키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됐죠.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이런 복잡한 순서를 가지는 작업을 하나로 묶어서 매크로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바로가기 키로 정의를 해서 한 번에 자동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수식을 사용자 정의 함수로 정의해 둘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도 있지만은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식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함수로. 자, 엑셀 작업 중에 언제라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 가능하고요. 기록한 매크로는 나중에 다시 편집할 수 없으며 기능과 조작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아니죠. 매크로를 편집할 수 있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자, 편집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VBE라는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크로 이름은 자동으로 지정되므로 사용자가 지정할 수 없다. 아니죠. 임의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저장 위치를 현재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컨트롤 숫자 3은 바로가기 키가 된다. 이거 바로가기 키 됩니까? 숫자기 때문에 안 되죠. 설명은 자, 설명 여기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명은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아닙니다. 설명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엑셀 파일을 열었더니 보안 경고가 표시되고 옵션을 클릭하니 아래와 같은 경고창이 나타났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크로가 정의된 통합 문서가 있습니다. 자, 이 통합 문서를 저장을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자, 저장하실 때요. 저장 버튼 누르시잖아요. 누르시면은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크로 제외 통합 문서에 저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매크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하는 형식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니요 누르시고요. 파일 형식에서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를 선택을 하십시오. 자, 뒤에 M자가 붙죠.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십시오. 자, 이렇게 저장을 했잖아요. 그죠? 자, 저장을 하고 종료하고 다시 파일을 불러들이면요. 자, 위에 보안 경고라는 창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안 경고라는 바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자, 옵션 한번 눌러볼게요. 자, 옵션 누르시면은 보안 옵션 창이 나옵니다. 자, 이 창에 보시면은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자, 매크로라는 것은 자동으로 실행이 됐죠. 좋은 점도 있는데요. 나쁜 점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가 보여진다는 얘기는요. 매크로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직 적용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매크로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행 누르잖아요. 그죠? 안 돼요. 보안 설정으로 인해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느냐? 자, 실행을 하고 옵션에서 알 수 없는 콘텐츠 차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콘텐츠 사용이라고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매크로에 가시면은 매크로를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 사용. 자, 선택해야만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맞죠?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을 열 경우 매크로 보안이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나타난다. 자, 이게 틀린 얘기인데요. 자, 아래쪽 좀 보십시오. 자, 보안 경고는요, 우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개발 도구의 코드에 매크로 보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보안센터라고 창이 하나 뜨는데요. 자, 보세요. 매크로 설정에 가시면요. 자, 신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문서의 매크로.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기본 설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모든 매크로 제외. 자, 알림 표시 없음. 자, 이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엑셀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면은, 그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를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림 표시 자체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창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제외하는데 기본적으로 제외해요.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알림 표시를
깜빡깜빡 경고창을 띄워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서명대 매크로만 포함을 한다. 어떤 설정을 했을 때 보여주겠다는 얘기고요. 모든 매크로 포함. 자, 이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매크로가 다 실행될 수 있는 환경으로 해서 엑셀이 열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경고창은 언제 보여지는 겁니까? 자,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매크로 보안이 모든 매크로 포함, 자, 모든 매크로 포함이라고 설정이 되었을 경우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매크로 바이러스가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맞고요. 해당 대화 상자에 표시 없이 매크로를 포함하여 문서를 열고자 할 경우 개발도구 코드 매크로 보안에서 모든 매크로 포함을 선택을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매크로 대화 상자를 불러오는 단축키로 올바른 것은, 자,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Alt 누르시고요. F8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매크로 창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매크로 작업 시마다 지정된 영역의 셀에 입력된 문자열 사이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는 공백 제거 매크로를 작성하고 실행하려고 한다. 자, 다음 중 공백 제거 매크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작업 과정으로 옳은 것은, 자,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시에 보시면은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평균해서 사이에 공백이 있죠. 공백. 자, 이 공백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없애는 것을 각각을 없애기보다도 매크로로 정의를 해서 한 번에 쭉 없애주면 좋겠죠. 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선택을 하십시오. 자, 이름은 아무 이름이나 정의하시면 되겠죠. 바로와 키는 정의 안 하셔도 됩니다.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기록 중에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F 누르십시오. 자, 컨트롤 F는요, 찾기 및 바꾸기라는 창이 나옵니다.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바꾸기에 가십시오. 자, 지금 현재 공백을요, 지금 공백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자, 공백은 스페이스바죠. 스페이스바. 그래서 일단 찾을 내용에 스페이스바를 주십시오. 스페이스바 한번 주시고요. 바꿀 내용에는 비워두십시오. 자, 비워둔다는 얘기는요, 공백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요, 공백을 찾아서 스페이스바가 입력되어 있는 공백을 찾아서 그것을 없앨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두 바꾸기 누르시면 돼요. 자, 4개, 하나, 둘, 셋, 넷, 바뀌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확인 버튼 누르십시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기록 중지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매크로 보시면은 매크로 1이라고 만들어졌죠. 자, 그럼 다시 공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 자, 실행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적용이 안 됐네요. 그죠? 당연히 적용이 안 되죠. 일단 적용시키려는 범위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매크로 1을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매크로를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 매크로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 영역을 지정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영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 기록 단계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름은 상관이 없죠. 지정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바꾸기 대화 상자는 컨트롤 F 누르게 되면 바꾸기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찾을 내용은 스페이스바로 줬었죠. 스페이스바 주시고 바꿀 내용은 그대로 비워두십시오. 그렇게 하고 모두 바꾸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대상 셀의 공백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이제 기록을 종료를 시키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행을 할 때는 또 공백을 제거할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매크로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기에서 1번하고 4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4번은 나머지는 다 같은데요. 매크로 기록 후에 영역을 지정하고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정답은요. 영역을 지정하고 난 뒤에 매크로 기록하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상 셀의 영역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매크로 기록이 들어가게 되면은 매크로가 만들어지고 매크로를 사용을 할 때요. 실행을 했을 때 원하는 영역만 공백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매크로 기록을 일단 실행을 하고 그 다음 대상 셀의 영역을 지정을 하잖아요. 그래버리면 그 영역만
그 영역만 계속 공백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고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기록되고 난 뒤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차이점. 그래서 문제에서는 자, 매크로 작업 시마다 지정된 영역의 셀에 입력된 문자열 사이에 있는 공백을 제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지정을 했을 때 그 지정한 영역에 있는 공백만 제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셀의 영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 기록 단계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매크로 실행과 관련된 내용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리본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개발 도구 탭에서 코드에서 매크로, 자,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실행할 매크로를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고 이제 실행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실행이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매크로를 이제 기록을 할 때 바로가기 키를 등록을 했다라면은 바로가기 키를 이용을 해서도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리고요, 추가적인 방법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그림하고 도형을 이용을 해서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삽입 탭에 가시면은 뭐 그림이라든지 도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도형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도형을 추가를 하고, 자, 도형을 클릭을 해도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도형만 만들어진 것이지 클릭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라 이런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자,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제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 지정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면은 매크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자, 평균 만들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을 하면은 도형 위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제가 매크로를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평균이 자동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이라든지 그림을 이용을 해서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발 도구에 가시면은 컨트롤에 보시면은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자, 삽입에 가시면은 양식 컨트롤, 액티브 X 컨트롤 이렇게 나왔는데요. 양식 컨트롤 하고요. 액티브 X 컨트롤 하고 모양 같죠? 자, 모양 같은데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양식 컨트롤도 도형이라든지 그림처럼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단추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추가를 하게 되면은 만들게 되면 바로 매크로 지정이라는 창이 만들어집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매크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올리면은 손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클릭. 자, 또 클릭. 자, 어떻습니까? 자, 매크로가 실행이 됐죠. 자, 그래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도 매크로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이라든지 그림, 그리고 컨트롤 중에서 양식 컨트롤은 자, 지금과 같이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림, 도형을 이용을 하는 방법. 일단 매크로를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형을 삽입을 하고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도형에 혹은 그림에 매크로가 연결이 됩니다. 자, 연결된 상태에서 도형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매크로가 실행이 되죠. 자, 양식 컨트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을 추가를 해야 되고요. 추가를 해서 매크로 지정을 통해서 매크로를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자, 등록을 하고요. 바로 이제 실행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생소한 용어 몇 가지가 나왔었죠. 양식이라는 얘기, 뭐 액티브 X라는 얘기, 뭐 컨트롤, 자, 이런 생소한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양식 문서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식 문서. 양식 문서라는 것은 엑셀 고급 문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체크박스 아시죠? 체크박스. 자, 이렇게 되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다가 뭐 설문지라든지 이런 양식 보시면은 이런 이제 체크박스라든지 콤보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컨트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컨트롤. 자, 엑셀 작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컨트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을 이용해서 만든 문서,
그 문서를 양식 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양식 문서를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설문지를 여러분 다 작성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인터넷상에서도 설문지를 다 작성을 해보셨을 텐데, 그리고 회원가입하실 때도 양식이 있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문서가 있고 양식 문서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문서 같은 경우에 이런 겁니다. 강의 만족도를 1에서 5로 입력해 주세요. 설문지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답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자, 있고, 본인이 직접 이제 숫자를 넣을 수 있도록.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기보다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에서 5까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질문을 1에서 5까지라는 것을 기억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직관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만약 숫자를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라면은, 응답자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에 어떤 통계를 낼 때 어때요? 허수들이 많을 수가 있겠죠. 잘못된 설문지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문서로 만들기보다도 양식 문서로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식 문서를 엑셀 고급 문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사용이 되는 이런 것들을 컨트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양식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양식 컨트롤, 액티브 X 컨트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양식 컨트롤은요. 조금 좀 만드는 것을 보여드렸지만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지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양식 컨트롤이라는 것은 엑셀에서 내장이 되어 있는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치자라면은 내장되어 있는 함수예요. 내장되어 있는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가 아니라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함수다.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작성하고 속성을 지정하는 것이 간단해요. 쉽습니다. 양식 컨트롤은. 근데 액티브 X. 자, 액티브 X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뭐 어떤 결제를 한다든지, 뭐 은행, 혹은 카드를 인터넷상으로 이용을 할 때는 뭐 추가적으로 설치하라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것을 액티브 X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내에서는 어떤 기능이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엑셀에서 처리할 수 없는 기능을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기 위해 제공되는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매크로 지정이 안 돼요. 그리고 사용이 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디자인 모드에서만 컨트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에서 삽입 가시면요. 자, 양식 컨트롤을 삽입을 할 때는 자, 보세요. 자, 삽입을 할 때는 디자인 모드라는 것이 선택이 안 되죠. 자, 액티브 X 한번 제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액티브 X를 추가하게 되면은 오른쪽 클릭을 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매크로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디자인 모드라는 것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디자인 모드라는 것이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자, 이것을 해제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게 되면 디자인 모드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자, 그래서 양식 컨트롤하고는 조금 복잡합니다. 비교했을 때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요. VBA. 자, VBA가 무엇인지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프로그래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코드.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ActiveX를 이용을 하려면은, VBA 작성이 가능하다면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자, 복잡하지만은 어때요? 잘만 사용을 한다라면은, 그 엑셀의 한계점, 엑셀의 어떻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이 아닌 것들도 액티브엑스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VBA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자, 관련된 매크로하고 VBA 관련된 문제가요. 엑셀 이제 스프레드시트 일반 20개 문제 중에서 보통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20%는 이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근데 이게 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비전공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강의를 진행할 때 말씀드리다시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VBA가 무엇인지 일단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기출문제 풀이는 풀이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려면요.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자 지금부터 개념 설명 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VBA라는 것은 Visual Basic for Application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은요.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플이라고 얘기하죠. 어플 줄여서 어플. 자 응용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엑셀, 액세스, 뭐 파워포인트, 아리아 한글 이런 것들이 다 그 응용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스프레드시트를 배우기 때문에 이제 엑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 그래서 엑셀 내에 내장되어 있는 비주얼 베이직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비주얼 베이직은 또 무엇이냐? 비주얼 베이직. 자, 비주얼 베이직은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또 프로그래밍 언어는 또 무슨 뜻이냐? 좀 이해하기 힘드시죠? 자,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일단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컴퓨터 내부에서 작동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기 프로그램이다. 계산기 프로그램. 자, 계산기 프로그램은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자, 이런 명령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기능들이 합쳐져 있는 것이 계산기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란 것은 명령어들의 집합이에요. 명령어들의 집합. 명령을 쭉 모아둔 거. 그러니까 계산기라는 목적에 맞는 명령어들을 쭉 모아둔 것을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운영체제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의 기능을 모아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명령의 집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프로그래밍은 무엇이냐? 프로그래밍. 자,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부여되는 명령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프로그래밍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만드는 작업. 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도구. 자, 그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언어라는 것은, 언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사람하고요, 컴퓨터하고요, 서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프로그래밍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이런 소통의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얘기예요.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하게 되면은 계산기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엑셀 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VBA라고 하고요. VBA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자, 매크로는 VBA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으로 매크로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매크로 대화 상자에 보시면은, 자, 매크로를 선택을 하고요. 편집 버튼이 있죠. 편집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편집 버튼 누르게 되면은 좀 생소한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화면을 우리는 VBE라고 합니다. VBE는요, 에디터의 약자예요. Visual Basic Editor, VBE라고 합니다. 그래서 VBA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입력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편집기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입력되어 있는 것이 VBA가 되는 거예요. VBA. 자, VBE를 통해서 VBA를 직접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서브, 평균 만들기, 괄호 열고 괄호 닫기. 이게 뭐냐면은 시작이에요. 시작. 매크로 시작. 자, 그 매크로의 이름이 평균 언더바 만들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엔드 서브. 자, 서브는 시작이고요. 엔드 서브는요, 끝나는 겁니다. 항상 프로그램에서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고요. 끝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입력되는 것은 뭐예요? 내용이 되는 거죠. 평균 만들기에 대한
매크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름이란 얘기인데 이름을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평균이라고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자, 보세요. 자, 매크로에 가시면 매크로 이름이 평균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그래서 편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이름을, 매크로 이름 편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버리지 함수가 이용이 되었네. 평균을 구하는 그런 이제 명령문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VBA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명령을 줬는 거예요. 이렇게 줘야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법들은 앞으로 계속 배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각각의 명령들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매크로가 이런 VBA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VBA로 매크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크로 기록 버튼을 클릭을 해서 클릭해서 매크로를 만들었지만은 그 엑셀 내부적으로는요, VBA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편집을 하려면은 편집 버튼 눌렀을 때 VBA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실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평균 만들기 매크로, 개념 설명용 매크로, 바로가기 키, 컨트롤 A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색깔 조금 다르죠?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은 다른 그 명령 입력과 좀 다르게 작은 따옴표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 자, 작은 따옴표로 입력을 하면요, 그 뒷부분은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요. 이것을 우리는 주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석. 자, 주석은 이 매크로의 어떤 실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이 매크로가 어떤 매크로구나라는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을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하면은 실행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게 이런 매크로고, 바로가기 키는 이거구나라고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만 보게 되면 내용을 구분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하고 VBA하고 같이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능의 엑셀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함수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죠. 엑셀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함수 외에도 사용자 정의 함수를 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크로라든지 VBA, 자, 이런 강력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엑셀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좀 더 여러분들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여러분들이 개발자라고 가정을 하고요. 한번 개발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커마를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이유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컴퓨터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이 파트를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개발자다, 직접 VBA를 사용을 하는 개발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문제풀이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절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절차가 있어야겠죠. 첫 번째는요, 프로그램 개발 의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라는 회사에서 개발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B라는 회사에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자, 계산기가 가능한 계산기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구가 있을 수가 있죠. 분명히 의뢰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을 받아서 분석을 먼저 합니다. 분석. 자, 계산기 프로그램은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자, 이런 분석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요, 분석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분석가가 중요해요. 분석을 제대로 해야만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하게 되면 순서도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도가 무엇인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순서도 설명드리기 전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출제 안 됩니다. 출제 안 되는데, 그래도 개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알고리즘이란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절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의 과정들, 절차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사하고 옷 입고 차 타고 출근한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각각의 절차들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옷 입는 것과 차 타는 것과 출근한다, 식사한다, 이런 것들이 서로 엉키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절차에 맞도록, 논리적인 절차에 맞도록 순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알고리즘이 중요하죠. 논리적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자, 이 논리적인 절차를요, 표준화된 기호로 표시한 것을 순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도. 자, 순서도라는 약속, 기호가 필요한 이유가, 물론 한 사람이 개발을 한다라면은 순서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개발을 했을 때는 이 알고리즘을 기호로 표현을 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혼자 한다라면은 사실 필요합니까?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개발하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팀 단위로 해서 그렇게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생각들을 회의를 통해서 막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순서도에 맞도록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순서도예요. 순서도. 자, 시작은 이런 타원형으로 표시를 하고요. 끝도 이렇게 타원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항상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시작과 끝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이 되겠죠. 프로그램의 내용. 그래서 일어나기, 세수하기, 식사, 와이셔츠, 입기 이런 식으로 이 순서,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모 박스는요, 처리예요, 처리. 처리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도를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프로그래밍 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실제 이런 순서도를 가지고 VBA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느냐.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문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문법. 자, 명령어. 자, 명령어를 이해를 해야겠죠. 각각의 단어들. 서로 이제 우리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언어라는 것은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단어. 그리고 어순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문법들, 명령어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단계가 필요하죠. 디버깅. 잘못된 것을 고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 개발 절차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은요, 프로그래밍 이 파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 그 개발 절차는 아시겠죠? 자, 개발 절차에 맞춰서 실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를 입력을 받아서 정사각형의 너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자, 이게 개발 의뢰가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제 분석 단계 이제 들어가 줘야겠죠. 자, 그 의뢰 받았던 이제 프로그램을 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입력, 처리, 출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컴퓨터는요, 입력, 그리고 처리, 출력. 자, 대부분, 자, 이 절차,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입력을 받고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도 입력, 처리, 출력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단계에서는 한 변의 길이를 이제 입력을 받는 거죠. 자,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한 변의 길이를 S라고 봤을 때, 자, 너비를 A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S 곱하기 S, 이게 너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입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처리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 이게 처리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그게 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비를 구하고, 자, 너비를 구했다는 얘기는 컴퓨터 내부에 그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것을 모니터상에 보시려면은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너비를 출력하는, 자,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제 순서도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머리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된 기호를 이용을 해서 순서도 형태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스타트, 스탑, 이것은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끝을 나타내는 거고요. 실제 내용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자, 입력 단계는 S를 입력하고, 그 다음 처리 단계에서는 A, 그러니까 너비를 구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출력 단계에서는 화면에 보여주는 이런 순서에 의해서 순서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부분은 이제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처리 절차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약속된 기호를 이용을 해서 순서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순서도가 만들어지면 이제 코딩을 하시면 돼요. 프로그래밍 하시면 되는데, VB1을 이제 실행을 해서, 자, VB1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VBA를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하기 힘들기 때문에 VBE라는 입력기, 그러니까 편집기가 제공이 됩니다. 엑셀에서. 그래서 VBA를 이용할 수 있는 편집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에디터,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실행을 해야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개발 도구에 가시면 코드라고 있는데 거기서 비주얼 베이직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비주얼 베이직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단축 바로가기 키는요, Alt 누르고 F11번 누르면은 비주얼 베이직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만든 순서도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순서도까지 만드셨다라면은 프로그래밍 하는 절차는요, 각각의 명령문, 그리고 각각의 문법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시작과 끝은, 자, 서브, 정사각형, 엔드 서브. 자, 프로그램의 시작은 서브로 시작이 되고요. 끝나는 건 엔드 서브로 끝납니다. 그 다음 뒤에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S를 입력받는 처리문은요, inputbox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할 겁니다. inputbox. 자, 이런 것이 이제 inputbox가 되는 겁니다. 자,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이건 메시지죠. 자, 메시지가 되는 거고, 이 전체가 이제 inputbox가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inputbox를 이제 만들고요.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만일 9라는 숫자를 입력을 받았다. 그럼 9라는 숫자가 이제 저장될 공간이 필요하죠. 그것을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라는 변수를 자, 이렇게 해서 처리문으로 해서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변의 값을 입력을 받아서 항상 좌변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에서는 등호의 의미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변의 처리 결과를 좌변에다가 대입하라는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대입하라. 자, 그래서 S를 구했죠. 9라는 값을 이제 구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처리문에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A는 S 곱하기 S가 되겠죠. 자, 우변의 값 계산 9 곱하기 9, 81이 되겠죠. 자, 우변의 계산한 결과를 좌변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S는 9가 되고 여기 A에서는 81이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작업한 것은 컴퓨터 내부에 저장된 거고요. 이걸 보시려면은 출력이 필요합니다. 자,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A 이렇게 주시면은 저장된 A 값을 메시지 박스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Alt F11번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디터를 보시면은 이제 그 VBA를 입력할 수 있는 이제 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일단 시작과 종료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서브 하고 정사각형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리고 엔터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엔터 입력을 하시면은 시작과 끝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엔터 한 번 더 입력을 할게요. 상관없습니다. 처리 결과하고는. 자, 그리고 탭키 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탭키 있죠. 탭키를 줘서 들여쓰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들여쓰기를 하는 이유는요, 프로그램에서 시작과 끝하고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실제 내용은 탭키를 들여서 보통 프로그래밍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입력 받는 거죠. 자, S에다가 입력을 받으려니까 자, inputbox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야겠네요. 자, inputbox 명령을 이용을 해서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엔터.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직접 입력하는 것을 모르셔도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자세한 것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게 입력 단계가 되는 거고요. 이제 처리 단계가 되겠죠. 자, A에다가 S 곱하기 S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자, 이제 A를 출력을 해야겠죠. 여러분도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자, 메시지 박스 A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고, 뭐 주석은 여러분들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작은 다운표 주시고, 자, 개념 이해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주석이기 때문에 처리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실행을 하니까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창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인풋 박스가 되는 거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확인 버튼 누르니까 81이라는 메시지 박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자세한 것은 이제 실제 이제 문법이라든지 명령어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 단계씩, 그러니까 이것을 실행을 해버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단계씩 실행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디버그 메뉴에 가시면요,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F8번 누르면 돼요. F8번. 자,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었죠. F8번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넘어갔습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은, 자, 이 명령문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실행되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옵니다.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창이 나온 거죠. 확인 누르고요. 확인 누르게 되면은, 자, S 변수 위에 마우스 올리시면요, 숫자 9로 바뀌었죠. 숫자 9. 숫자 9가 이제 입력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A에는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고요. 자, 이것을 다시 F8번을 눌러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고 난 뒤에는 A에다가 변수 A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81이라고 숫자가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었을 때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F8번 누르면 다음 단계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변수에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8번 누르게 되면은, 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또 F8번 누르면은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엔드 서브까지 되는 겁니다. 자, 또 F8번 누르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죠.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작성된 매크로 지정을 이용하여 매크로 이름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자, 그림 가능하고, 도형 가능하고, 양식 컨트롤 가능한데 액티브 X 컨트롤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 작성 방법은 매크로 기록과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 매크로 기록 방법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이것을 이용을 해서도 직접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알고 있다라면, 문법을 알고 있다라면 매크로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매크로하고 항상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든지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항상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엑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없다. 아니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를 이용하거나 값을 입력하는 작업도 매크로로 기록할 수 있다. 자, 모든 작업들을 다 매크로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크로를 활용하면 자주 사용되는 복잡한 작업을 단순한 명령어로 실행할 수 있다. 자, 다 맞는 얘기인데 2번이 틀렸네요. 다음 중 매크로 기록과 실행에 관한 항목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개인용으로 설정을 했을 때 저장되는 매크로가 저장되는 파일의 이름이 틀렸습니다. 틀렸죠? 자, personal xlsb라고 해야 되는데 person xl 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명이 틀렸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매크로 기록 기능을 통해 작성된 매크로는 VBA 편집기, 이게 뭐죠? VBE가 되는 겁니다. 실행할 수 있다. 실행 가능하죠. 매크로 기록 기능을 이용할 때 기본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가 되죠. 이거 외에도 전체적으로 3가지 저장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자, 매크로 실행을 위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그리고 영문자를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 실행을 위한 바로가기 키는 엑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바로가기 키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중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우선순위는 매크로에서 만든 바로가기 키가 더 우선순위가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 도중에 선택한 셀은 절대 참조로 기록할 수도 있고 상대 참조로 기록할 수도 있다. 자, 참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에 매크로 지정을 하여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죠. 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코드 편집을 통해 매크로의 이름이나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자,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 기록을 위하여 상대 참조를 선택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키를 이용하여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 가능하죠.
매크로 저장 위치를 공유 매크로 통합 문서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저장 위치의 종류. 자,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통합 문서가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고요. 새 통합 문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선택할 수가 있죠. 이 세 가지가 돼야 되는데 공유 매크로 통합 문서는 없습니다. 자, 개발 도구 코드 매크로에서 매크로 이름을 선택한 후 편집을 실행하여 주석을 삽입할 수 있다. 보여드렸었죠. 자, 작은 따옴표를 이용하게 되면은 주석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석이라는 것은 코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입력하는 것이고, 실제 매크로라든지 프로그램 실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다음 주 양식 컨트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양식 컨트롤에 가면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있는데요. 자, 이 1번의 모양은 스크롤 막대입니다. 스크롤 막대. 이름이 스크롤 막대예요. 자, 이 스크롤 막대는 우리 익스플로러 창의 우측에 보면 스크롤 바가 있잖아요. 그죠? 스크롤 바나 스크롤 막대는 같은 뜻이죠. 스크롤 화살표 키를 클릭하거나 스크롤 상자를 끌어서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해서 쭉 끌어서 각 범위를 스크롤 할 수가 있죠. 스크롤 상자와 스크롤 화살표 키 사이를 클릭을 하면 한 페이지씩 또 점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확인란. 보통 우리는 체크박스라고 얘기를 하죠. 체크박스. 그래서 어떤 이제 양식에 보시면은 여행 물품 체크, 예를 들어서 모기약 체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벼운 옷 체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가 있죠. 이것을 확인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옵션을 설정하거나 해제한다. 시트나 그룹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 개의 항목들을 선택할 수가 있죠. 여행 물품은 여러 개죠. 자,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옵션 단추입니다. 보통 라디오 버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라디오 같은 경우에 한 번에 한 채널밖에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디오 버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때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입력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옵션 단추로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룹 상자에 포함된 옵션 그룹 중 하나를 선택한다. 자,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몇 개의 항목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경우에 사용한다. 맞습니다. 자, 이것은 스핀 단추라고 얘기합니다. 스핀 단추. 자, 스핀 단추는요, 숫자 범위를 지정하고 지정된 범위에서 이동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것을 클릭을 하면은, 현재 숫자가 4라면은, 이제 숫자가 5, 6, 7, 8, 이런 식으로 하나씩 증가가 되고요. 아래쪽 클릭을 하면은, 4에서 3, 2, 1,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씩 증가 또는 감소시킬 때 쓰는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일단 그 매크로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 기본적인 설명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